2025년 영업 잠정 실적 변동 주요 원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공시가 돼서 그 내용을 발빠르게 편집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2025년 연결 기준 영업 잠정 실적이 공시됐습니다. 29일 아침입니다. 매출액이 333조 6,059억 원, 전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8.2%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3조 6,011억 원으로 33.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3.1%로 2.2% 상승했습니다. 자산은 566조 9,421억 원으로 10.2% 증가했고 부채는 16.3%가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는 8.5%가 증가했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은 10.4%로 7.7%가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59로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총 자산 회전율의 활용도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소개를 하면서 그 당기순이익 밑에 금감원의 공시 기준은 자본 잠식률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본 잠식되는 회사가 없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요, 마이너스 48,515.1%, 마이너스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자본 증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또는 자본 성장률, 이렇게도 표현해 봐야 되겠는데,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반대로 자본 증가율이다. 기업이 자본 잠식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금감원은 공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자본 증가율은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을 빼가지고 자본금으로 나누면은 반대로 48,515.1%,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본금에 비해서 무려 지금 기업 연수가 한 50년 됐나요? 48,515%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로 요 산식으로 하라 그래 놓고 마이너스로가 포기되는 나오는 데는 아마 공시를 하기도 전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본 잠식을 이렇게 자본 증가율로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포지티브한 그런 거로 공시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BM 매출 2배속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국내 1위, 최지은 머니투데이에서 1월 28일 날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매출액은 작아도 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은 국내 1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매출이 97조 1467억 원, 46.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은 16.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아마 판매 가격이 꽤 뛰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101.2%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8.6%, 매우 높은 거죠. 13.1% 증가했습니다. 자산 46.9% 증가했고 부채 20.7% 증가했고 자본 총계 63.2% 증가했습니다. 자본 회수율 30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35.6%,
입니다. 4.3%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 0.5. SK 하이닉스도 총 자산에 비해서는 그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이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전자도 그렇고. 자, 삼성물산 복합 기업이죠. 매출액이 40조 7,422억 원으로 3.2%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 약간 더 내려가서 영업이익이 10.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8.1%, 1%가 상승했습니다. 자산 39.6% 증가했고 부채 17.4%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 54.3% 증가했습니다. 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영업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워낙 이익이 나니까는 결과식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삼성물산도 그냥 사업 수익성 개선, 이게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이게 원인을 쓰려는데 결과만들을 쓰고 있어요. 요것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좀 모범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이 메모리 수요 강세다, 이것도 원인일 수 있겠죠. 연결에다가 복합 성격이라 주요 원인을 쓰기에는 애매한 것인지,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쓰기 바쁘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그 주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삼성물산도 건설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무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기아 매출이 114조 1,409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10.8%. 그래서 영업이익이 9조 781억 원으로 28.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8% 하락했습니다. 자산 6.7% 증가했고 부채 2.4% 증가했고 자본 총계 9.6% 증가했습니다. 자본 회수율 12.3%, 16.3% 증가했고 총 자산 회전율 1.15로 제조업은 1위 무조건 넘어야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관세 주요 원인을 여기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 영향이다. 그러면은 관세를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기아가 대신 내준다는 의미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내고 싶어요. 기아의 사업이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면 그 주요 원인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방산업이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즉 내가 만든 걸 가져다 써서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이다. 금방 그래도 금방 안 해요. 난해한 용어보다 고객사 또는 소비자 고객이겠죠. 그리고 후방 산업은 나에게 납품하는 납품 협력업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더 어떻게 했는가? 괜히 뭐 전방 산업, 후방 산업, 뭐 이렇게 하방 산업,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 용어를 쓴다고 해서 전문가 냄새가 나냐면은 오히려 저는 헷갈리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 매출이 80조 2,960억 원, 8.2% 증가했고 영업비용 8.1%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5.8% 증가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이 꽤 손실이 났습니다. 6조 2,685억 원의 영업의 손실이 있고 세전 이익도 마이너스 5조 8천이고 이렇습니다.
회사가 설명하는 것은 글로벌 시황 악화, 제품 마진 하락 및 자산 손상 차손 등에 따른 변동. 자산 손상 차손, 이게 연결이다 보니까 개별로 봐야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4.5% 감소했고 부채 2.4% 감소했고 자본 총계 8.1% 감소했습니다.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14.8%입니다. 총 자산 회전율 0.76. 인벤이 매출액 1조 3,276억 원으로 14.4%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7% 낮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60.3% 증가했습니다. 자산 28.3% 증가했고 부채 23.7% 증가했습니다. 자본 총계 35.4% 증가했습니다. 자본 회수율 13.4%로 1.2%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85입니다. 회사는 이 인베니가 투자,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니까 투자 회사 같아요. 투자 실적이 호조다. 이것도 결과만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적자를 헤맸었는데 매출이 25조 8,100억 원으로 3.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을 근데 약 7% 낮췄습니다. 더 낮게. 그래서 영업이익이 5,169억 원의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192.2% 전환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 2%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마이너스 2.1%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요 원인을 사업 구조 고도화 및 원가 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 활동에 집중하여 연간 수익성 턴어라운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영어로 좀 쓰고 있네요. 4분기 실적에는 사무직 및 기능직 희망퇴직 위로금과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따른 임직원 성과 격려금, 미래 수익성 강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뭐 어쨌든 흑자가 됐다고 해서 참 나름대로 뭐 원가 구조 개선했다, 사업 구조 고도하다, 뭐 추상적인 이런 용어들을 썼습니다. 자산 18.1% 감소했네요. 그 대신 부채도 감소를 했고 자산 자본 회수율 ROI 3.9%, 29.7%가 감소한 거로 나옵니다. 총 자산 회전율 0.96으로 상승했습니다. 경인양행 매출액이 3,797억 원 1.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3.8%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2.9%가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및 자산 송산 등에 따른 변동. 그러니까 경인양행은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을 주로 해서 파는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그 증가가 됐다 이렇게 되고 적자가 난 거는 자산 손상 차손 등에 따른 변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제지 매출이 7,536억 원 4.8% 감소했고 영업비용 2.9%밖에 감소를 못 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판매관리비도 영업이익 82.9%가 감소했습니다. 33억 정도뿐이 수준이 안 되네요. 회사는 미국 관세 부과 등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일부 사업 유형자산 손상 차손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 감소. 한국제지가 주로 나오는 게 그 우리 그 A4 용지 이런 것들인데 동남아에서 만든 어, 저가 제품들이 국내에 크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내 이 원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계속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도 내려가고 부채도 내려가고 자본 총계도 감소하고 그렇게 되고 있네요.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7.7%, 총 자산 회전율은 1이 넘으니까 제조업으로서는 나름대로 가동을 잘 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은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된다면 2026년은 적자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종이 계통은. 일진 하이솔루스 매출이 815억 원으로 2.9% 증가했습니다. 영업비용 4.5%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손실 112억 원, 영업손실이 17.8% 증가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사업 인프라 확장 지연으로 인한 손익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스코 DX 매출이 1조 751억 원으로 27%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25.6% 약간 낮게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 등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44.6%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전방산업, 철강, 2차 전지의 업황 위축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투자 집행식이 조정으로 매출 및 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객사, 철강업체하고 2차 전지 업체가 투자 집행식이 투자를 했을 때 판매가 되는 게 많은 모양이죠. 디지털 X면은 디지털 X일 거예요. 뭔가 그 전산 이런 쪽으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거 ROI 자본 회수율 9.2%는 올라갔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1.29로 0.36포인트나 내려갔네요. 유니드 비트 플러스 매출액이 1,575억 원으로 19.2%가 감소했고 영업비용 13.1%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 등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영업손실 91억 5천만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어, 회사는 전방산업인 건설, 가구,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 그러니까 건설업, 그러니까 유니드 BT 플러스가 아마 가구 업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건설이 좀 돼야 가구를 파는데 가구 회사도 우리나라 꽤 많이 있는 것 같네요.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2.3%입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자본 회수율 쪽으로는 총 자산 회전율 0.7이 0.8점에서 떨어졌죠. 어, 자기의 그 자산 능력을 그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 제조업인데 일이 넘어야 될 텐데 노르페 페인트 매출이 7,710억 원으로 2.9% 감소했고 영업비용 1.2% 낮게 감소해서 영업이익 30.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9%로 떨어졌고요. 회사는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감소. 그러니까 수요 고객사가 영업 침체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ROI 자본 회수율 3.8% 그래도 8.6% 상승한 거로 계산이 되고 당기 순이익 기준이니까 영업의 손익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다는 뜻이 되겠죠. 총자산 회전율 1.11로 1은 넘습니다만은 전년도보다 0.0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매출액이 1조 7,197억 원으로 19.2%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낮게 11.1%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334억 원이 났습니다. 전년도 영업손실
749억 원에서 무려 144.6%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 1.9%입니다. 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수익 확대 등으로 흑자 시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에 대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뭐걸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어쨌든 ROI 자본 회수율 5.2%, 총자산 회전율 0.16, 에코프로모티 매출액 3,925억 원으로 30.9%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25.6% 낮게 증가해서, 그랬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업비용이 더 높아가지고 영업손실 654억 원이 되겠습니다. 1%가 증가했어요. 영업손실이. 회사는 전구체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는 됐는데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인수에 따른 영업의 수익을 인식을 했다. 당기순이익은 올라갔기. 근데 전년도보다는 또 내려갔는데, 전구체라는 게 이제 이게 그 배터리 이 계통이죠. 니켈 계통의 그이 배터리 같습니다. 자본 회수율 3.5%, 7.7% 하락했고 총자산 회전율 0.23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LG 생활건강 매출액이 6조 3,554억 원, 6.7% 감소했고 영업비용 2.6%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영업이익 1,707억 원으로 62.8%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7%밖에 되질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는 적자로 돼 있고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사업 재정비 역량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이익이 하락했다. 자, LG 생활건강이 사업 재정비를 어떻게 했느냐? 잘 나가다가 주가도 뭐 100만 원대 넘다가 요즘은 뭐 그 곤두박질 쳐서 떨어졌죠. 그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1.5%니까 뭐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0.93으로 총자산을 열심히 돌리고는 있는데, 한마디로 그 중국 화장품에 너무 기대를 했던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쇠주와 맥주 매출 감소는 경제 하락의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이트 진로 매출액이 2조 4,985억 원으로 3.9%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2.7%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1,721억 원으로 17.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9%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직전 사업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요거는 결과죠. 영업이익 감소했다. 요것도 결과입니다. 무형자산 손상에 따른 기타 비용 증가로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 다 결과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매출액 감소가 원인이다 하지만은 매출원가가 왜 상대적으로 올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한 거죠. 쇠주를 만드는데 뭐 주정 가격이 올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좀 중요한 게 아니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출이 32조 3,736억 원으로 0.1%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소수점 한자리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4.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어, 주요 원인을 셀렉스 에너지 증산 구축 완료, 신규 팜 기업 인수 등 밸류체인 확장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함께 전년 비핵심 자산 매각 비용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세전 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증가를 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ROI 자본 회수율 8.2%, 총 자산 회전율은 1.73. 무역회사다 보니까 외형은 높다 보니까 제조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전년도보다는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영업 잠정 실적을 개별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공시 제도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주요 원인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 경험상 연결은 직접적인 원인이 희석되어 버린다. 회계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분야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다. 개별 분석을 해야 직접적인 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그것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연결은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길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성과가 확대된 것이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과라면 더더욱 개별 분석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연결과 개별 모두를 공시하는 회사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연결로 공시를 하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상관관계로 설명하고 공시하는 기업은 회계를 아마도 인문사회과학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고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어요. 회계의 그 영업 실적의 원인은 이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 방침이 기업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PMB, Policy Measurement Behavior, 원가 회계 매출 원가는 재고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 결과를 변동시키죠. 재고가 증가해야 영업이익이 증가하므로 생산 방침은 항상 최대 생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생산성이라고 포장하죠. 영업은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든 팔아야 하니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계획 생산이든 수주 생산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수주 생산에서는 재고를 증가시키지 못하니 계약자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직 청구하지도 않은 진도율 평가로 매출을 늘려버리죠. 재고 증강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는 마당에서는 생산이나 영업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출 원가가 로직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자산을 하는 수주산업업체의 사장을 하셨던 분은 회계들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당해년도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내년도에는 계약자산을 줄어들면은 그 쿠션은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회계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고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한 거를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 하는 불만이 있던 현업 수주산업의 사장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과 영업의 상위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바로 회계 세력이다. 월차 결산에 따라 회계의 재고자산 평가에 의한 증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원가회계 매출원가 로직이므로 이 원인을 제거해야죠. 바로 스루풋 회계인 것입니다. 이 회계는 경험에 의한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재고 증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고라는 늪에서 생산과 영업을 구해낼 방침을 오너로가 변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회계로 하면은 월차 결산도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이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그 공시가 지금 2025년 영업 장정 실적 빨리빨리 그게 원가 회계 때문에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회계 외부 감사도 받아야죠. 뭐 이런 등등해서 늦는데
셀프 회계로 하면은 결산이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